그래서 제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제가 정말 그림을 그리고 싶은 데 가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나갖고 그 사람이 소장하게 하는 거. 그러면서 저는 계속 작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거. 이것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외를 가는 이유입니다. 네, 이번에 유럽에서 그렸던 그림들을 지금 정리 중입니다. 그리고 곧 있을 개인전을 준비 중인데, 근본 유럽에서 작업한 것들과 전시를 준비하는 소감을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뒤에 보이는 작품들은 다 유럽에서 그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밑에 있는 이 그림들은 독일 뮌헨에서 그렸던 그림이고, 또 이 뒤에도 작품 뮌헨에서 그렸던 그림들이 또 있습니다. 또 그리고 독일 뮌헨에서 이 리버 서핑을 주제로 그렸던 그림이 제가 제일 많은데, 또 전시를 하기 위해 갖고 화방에 이 같은 크기의 그림의 액자가 아니라 그 캔버스 천을 또 캔버스 틀에다 씌우는 작업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주문한 상태고, 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베니스의 곤돌라를 주제로 그렸던 그림들입니다. 이 뒤에 있는 그림은 파리 에펠탑을 주제로, 이 같은 크기를 제가 이게 보니까 하나, 둘, 세 개, 네 개를 그 에펠탑 광장에서 그렸기도 했고, 또 이거 외에 또 20호 크기, 또 15호, 또 6호까지 여러 다양한 크기의 그림을 에펠탑 주변에서 혹은 파리의 유명한 곳에서 또 그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번에 독일 뮌헨에서 리버 서핑을 주제로, 이 위에 있는 베니스 곤돌라 타는 이건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2년 전에 방문했을 때고, 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뮌헨 그 시청 광장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 갖고 오는 것은 이게 그림을 이 캔버스 틀에서 떼어 가지고 말아서 이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씌우는 작업을 하는 중인데, 이 그림이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갖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또 제가 한 해에 바로 방문했을 때 바로 완성해서 그림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 그 다음 해에 방문해서 또 덧칠을 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좀 몇 년간 관찰하면서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제 나름대로 또 생각을 많이 담아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뭐 이것은 베니스 그 브라노 섬에서 그 색채로 유명하죠. 그 건물들이, 이것도 같은 뮌헨의 그림들이고, 제가 유럽에서 제일 인상 깊게 이렇게 보고 한 것들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 리버 서핑. 제가 유럽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최초로 간 것이 2018년인데 왜 유럽에 가게 됐냐 하면, 뭐 흔히 유럽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은 제가 별로 그렇게 관심이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가게 된 제가 가고 싶었던 첫 번째 이유는, 제가 한국에서 혹은 또 다른 나라일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간절하게 그리고 싶었던 작품을 그곳에서 또 그리고 싶은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리고 간다는 것이, 그것이 제가 이제 제 그림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발전이죠. 연구하고 발전하고 하는 그런 것이 유럽에 가고 싶었던 첫 번째 이유인데, 그 첫 번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독일 뮌헨에 있는 리버 서핑,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이스바흐라고 하는 구역입니다. 독일 시내에서 강물이 흐르는데 그게 이자르 강이라고 하는 강줄기 중 한 갈래가 알프스 물이 녹아서, 눈과 얼음이 녹아서 차가운 물이 그 독일 시내를 흐르는데, 거기에 특정한 구역에 이렇게 파도가 생깁니다.
발 바로 앞에서 파도를 타는 그 서퍼들을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은 전 세계에서 사실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핑을 탄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바닷가에서 파도가 치는 어떤 그런 좀 거리가 있는 그러한 곳에서 보고 제가 그림을 쭉 해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인터넷 자료로 그 강에서 독일 뮌헨 강에서 서핑을 타는 그것도 사계절 독일도 그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데 심지어 눈이 오는 혹은 이 주변에 얼음이 얼은 상황에서도 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가슴이 설레고 벅차오르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그 바닷가, 특히 겨울 바다에 가면 정말 춥고 또 얼음물이 얼기도 하고 하는데 또 계곡에서 그리고도 하는데 그럴 때면 그 생명의 의지가 더 강하게 더 와닿거든요. 또 신비스러운 그런 느낌. 어쨌든 이 독일 뮌헨의 이 공원에 아이스바흐라고 하는 그 구역에 그 잉글리시 가든이라고 하는 공원입니다. 그 입구에 가보면 끊임없이 파도가 생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도 있습니다. 서핑을 타는 모습이 보면 또 여기 우거진 나무 숲에서 이게 파도가 치는 모습 아침부터 밤 심지어 새벽에도 탄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모습을 제가 직접 가서 봤을 때 정말 멋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또 이번 요 며칠 전 유럽에 갔을 때도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그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또 관광객이 찾는 파리에서의 어떤 그런 다양한 낭만적이고 또 예술적인 그런 모습들, 용광로 같은 이 파리에서의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베니스, 이 세 군데는 정말 그 제가 흔한 표현으로 역동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가장 그 역동적인 모습과 함께 그 삶의 어떤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그 다음에 예술과 그런 환희, 삶의 환희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그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곳을 반복해서 계속 방문합니다. 그냥 한번 관광하듯이 며칠 잠깐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직접 캔버스를 펼치고 여기에 있는 그림들은 100% 제가 현장에서 다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굳이 여기 사진을 찍고 갖고 와서 뭐 그걸 관찰해서 묘사하고 모사를 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본 그대로의 어떤 그 감동, 그 벅찬 그 환희, 그것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야외 사생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하지만은 제 자신의 어떤 그 삶의 의지와 거기에서 느끼는 그 생생한 살아 숨쉬는 생명력, 숨결 그런 것을 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 뮌헨이 가장 많이 제가한테는 와닿는 곳이긴데 그러면 제가 독일만 가느냐? 2018년도 그렇고 2019년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또 이제 또 가고 또 이번에도 가고 했는데 꼭 그건 아니거든요. 그 인근에 있는 다른 나라, 다른 도시들도 관심을 갖고 가고 하지만은 어떤 그런 비슷한 주제와 연관지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유럽이라든가 혹은 다른 나라에 방문하는 해외를 방문하는 그런 방문의 목적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가는 그 목적은 그렇게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그림을 그러니까 일관된 주제의식 그걸 갖고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어쨌든 이번에 그림을 좀 많이 모아갖고 전시를 그 5월 28일부터 경북 봉화에서 누정 갤러리 초대해서 하는 것은 그곳에 누각과 정자를 주제로 하면서 또 주변에 제가 또 감동 깊었던 그런 모습의 작품들도 일부 포함해서 하는데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그렸던 작품을 전시하는 것은 8월 18일부터인가 19일부터인가 그 울산 문화예술회관 1전시장에서 거기 좀 규모를 좀 크게 합니다. 그 주제가 역동의 지구촌이라고 하는 제가 해외를 다니면서 그렸던 그림들을 주제별로 모아서 전시를 하는데 그 해외를 제가 또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기 때문에 작품이 많아서 그걸 다 전시할 수는 없고 주로 유럽을 이번에 좀 중심으로 그동안 그렸던 그림들을 체계적으로 모아서 전시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전시를 하는 준비하는 과정의 모습을 제가 일단 이렇게 선을 보이면서 이번에 특히 그렸던 그림, 유럽에서 그렸던 그림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이번에 유럽에서 그렸던 그림, 일부 캔버스에 이렇게 그 틀에 천을 그대로 씌워서 갖고 온 그림도 있지만은, 또 천만 띄어 갖고 겹겹이 갖고 온 그림들 이렇게 캔버스에 다시 제대로 씌우는 중입니다. 대부분은 액자집에, 아니 화방에 맡겨서 캔버스 틀을 이렇게 짜는데, 일단은 제가 유럽에서 이번에 그렸던 그림들을 약 20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갖고 와갖고 이 캔버스 틀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화방에서 캔버스 틀에 이렇게 천을 씌워 달라는 이제 주문을 한 상태이지만, 일부 그림은 제가 이렇게 씌웁니다. 물론 제가 또 나무 틀을 따로 사서 다 씌울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시간이 너무 바빠요. 근데 비용이, 인건비가 그렇게 하면 주문 비용이 훨씬 더 비싸긴 하지만은, 일단은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바쁘고 해서 대부분은 맡기고 일부만 이렇게 제가 여기 작업실에 틀이 남아 있는 것을 일단 재활용합니다. 근데 이렇게 짜는 것을 제가 유럽에서도 장소를 이동할 때, 그러니까 이번에 유럽에 5개 지역을 이동하면서, 나라는 3군데이지만은 그림을 그리고 하면서 숙식을 했던 곳은 5개 도시입니다. 이동할 때마다 그림을 다 갖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앞서 그렸던 그림들이 많으면 천을 떼어 갖고 가면 캔버스 채 이렇게 다 갖고 가는 것보다 부피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천을 다시 떼고 이렇게 또 씌우고 하는 것들이 사실 좀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캔버스 채를 그대로 갖고 가면 짐이 너무 많아서 이동이 어려워요. 어쨌든 한국으로 귀국할 때도 수화물 가방 2개, 캔버스 박스를 수화물 가방 2개에 가득 실어 갖고 왔었지만은, 또 여기 와서 다시 또 그림을 이렇게 또 씌우는 작업을 또 부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곳에서 저희 울산에서, 한국에서 캔버스 밑바탕 칠을 해서 캔버스가 최고의 어떤 그림 그릴 수 있는 고급스러운 그런 전문적인 그런 단계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천을 유럽을 갈 때 이 천하고 캔버스를 이대로 갖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러면 또 부피가 많기 때문에 이게 천만 띄거든요. 그래서 한번 띄어서 또 현지에 가서 다시 씌우고, 또 다시 올 때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또 띄고, 그렇게 한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뒤쪽이 약간 좀 몇 번 반복했던 흔적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해외에서 그렸던 그림들을 갖고 옵니다. 그 유럽을 제가 2018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방문하면서 보통 가면 뭐 짧으면 한 달, 길면 뭐 2달 반 정도 그렇게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캔버스를 펼치고 계속 그림을 그렸는데, 왜 그렇게 유럽을,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외에 가서 그림을 그리는가, 현장에서 또 말을 바꾸면 야외에서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림 그리는다는 것이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그림 그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림을 재미있게 그린다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일인, 무슨 일이든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일이든 재미있게 해야만이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즐거울 거고 보람이 느낄 거고 또 지루하지 않고 뭔가 생산성이 높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감상하는, 예를 들어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즐겁고 재미있게 그린다 그러면 보기도 좋을 거고 작품에서도 그런 게 담겨질 거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5년, 10년, 20년, 30년 혹은 평생을 그렇게 간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흔히 이제 보면 예술, 순수 예술 같은 경우에 너무 심각하고 무겁고 또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또 한국 미술, 현대 미술 같은 경우에는 편협된 어떤 그런 유행 위주로 이렇게 좀 굉장히 그 미술의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양하고 사람의 어떤 본능적인 표현도 역시 다양하고 하는데 극히 일부 어떤 그런 미술 사조라든가 미술의 양식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많이 이제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해외 많은 나라를 둘러보면서 또 현재 또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누구라고 이름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평생을 그냥 한 가지 그림으로 한다는 사람들, 작가들, 뭐 유명한 작가도 있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캔버스에 선을 이렇게 긋는다고 하면 열심히 선을 긋는 거예요. 평생을 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또 단색과 경향의 어떤 요즘 유행하고 했던 그런 경향도 작가들이 좀 많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뭐 다른 경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엔 그건 정말 숨이 막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사람은 우리 음식도 그렇거든요. 주된 음식을 먹지만은 때로는 외식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을 먹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또 몸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작가의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의 그림은 뭐 하는 창조와 그런 것이 있는데 물론 이거 한계를 구분 짓기는 애매하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즐겁고 재밌게 해야 되고 감상하는 사람도 역시 그런 것이 강요가 아니라 본능적인 그런 거에서 재밌고 있는 즐거움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 또 이어져야 그런 것들이 작품에서도 마치 그 공기가 흘러가듯이 구름이 흘러가듯이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어떤 조화로운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이 그림을 보면 에펠탑을 제가 주제로 그린 겁니다. 근데 제가 에펠탑, 이렇게 별이 빛나는 에펠탑을, 처음부터 그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밤 10시가 되면, 그러니까 조명이 이 노란 색깔이 들어오는 것은 9시부터인데, 10시부터는 이렇게 또 아주 현란한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10시, 11시, 12시 약 한 5분 정도 간격으로 반복이 되는데, 아주 밤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정말 화려하고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별이 빛나는 에펠탑이라는 이 시리즈로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3점을, 20호 그림은 3점이지만 또 6호 그림도 캔버스에 또 그렸거든요. 그러면 4점을 이번에 그렸는데 제가 재작년에 갔을 때도 그랬었고 또 그 전에 갔을 때도 좀 그랬습니다. 파리에서는 뭐 파리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역에는 정말 그리고 싶은 곳이 많지만은 어쨌든 첫 손가락에 꼽을만 합니다. 근데 이거 그림 그릴 때, 그 그림 그릴 때 분위기가 다르죠. 그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밑그림이라든가 또 이 표현에서 나타나는 그림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그리는 것, 제가 보는 것. 그런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이곳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왜 찾아올까요? 사람들은 또 재밌기 때문인 겁니다.
네, 그러한 재미있게 이 사람들이 즐기고 노는 모습을 저는 같이 자연스럽게 그리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가장 본능적이면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말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운데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 보면 에펠탑 광장이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거기에 조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조각상들을 조각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죠. 그 작품을 그렇게 표현한 그런 것을 제가 또 재해석해서 이 감상하는 사람들 또 이 조각하는 것들 이 에펠탑 모든 것들이 하나의 새로운 꿈을 꾸는 듯한 그러한 표현의 작품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미를 느낀다는 그런 어떤 것과 또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뭐 유희하듯이 그냥 재미있는 그런 걸로만 끝나면 별 의미가 없겠죠. 그림에서 또 의미란 말을 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야외에서 그리고 또 해외에 가서 그리고 국내에서 그리더라도 의미와 가치 있는 거 뭔가 그것이 특별한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할 만한 그러한 동기부여가 되면서도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튼튼합니다. 떨어져도 이게 이번에 이제 알루미늄이 굉장히 또 고급스러운 그런 걸로 시도했는데 재료를 좀 좋은 걸 그러니까 이 캔버스 틀뿐만 아니라 또 천도 그렇고 밑바탕 작업 또 유화 물감 기름 제가 뭐 그렇게 여유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고급스럽게 할수록 그림을 대하는 그 마음도 좀 더 진지해지면서 좋은 작품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이 비가 올 때 제가 이날 파리 몽마르트에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 그 사람들을 제가 그리기 위해 갖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리기가 참 어려웠어요. 어렵다는 것이 그날 비가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또 이 공간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이 캔버스를 펼치고 그릴 수 있는 공간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파리 시내에서 시청으로서부터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그 허락을 받고 하는 사람이라 자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잠깐 가서 그린 여행 스케치 하는 거죠. 그린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 영업하는 데에서 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거리를 떨어뜨려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조심스럽더라고요. 다행히 이날 비가 왔기 때문에 이날 출근한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보면서 편안하게 그릴 수 있었는데 그리는 것은 좀 편안했을지 모르지만은 이 자리가 워낙 좁고 제한되다 보니까 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뭐 집 건물 앞에 주인도 자기 건물 앞에 사니까 또 뭐 싫어하고 또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분에서 그렸는데 제가 그날 어쨌든 완성을 조금 아쉬워서 다른 날 와서 그릴까 하다가 그림을 계속 봤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냥 더 이상 손대지 않기로. 그러니까 그 기분, 그 아주 격정적이고 심란하면서도 또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남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그림을 그대로 이제 남기기로 완성으로 끝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외에서 그리면서 혹은 또 야외에서 그리면 그 이유가 즐거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 그런데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정말 그 가치 있다는 그런 것들이 깊이 있는 작품이 내용뿐만 아니라 이 표현에서도 깊이가 있는 것이 또 차별화된 어떤 그런 제가 또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흔히 야외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마치 또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그냥 다니는 것 자체에 또 이렇게 또 신경이 더 가올 수도 있고 하는데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제가 이 그림 그리는 것은 제 나름대로 일관된 주제의식, 표현의식 이것을 가지면서 그 그림을 계속 그 관찰을 하면서도 또 표현되는 것을 비교를 하고 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그림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다 펼쳐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면서 내용적으로 뿐만 아니라 제 표현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다양하게 변화는 하지만 일관된 제 어떤 개성이라든가 표현의 어떤 그런 것이 뚜렷한 그런 특징을 살리면서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깊이 있는 것은 제가 이 그림에서 지금 하나하나 얘기하려고 하면 그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그 부분을 제가 구분해 갖고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유럽에서 유럽 3개 나라에서 나름대로 또 지역별로 뚜렷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그린 어떤 그림이 가장 좋냐고 고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베니스 나름대로 개성이 너무나 뚜렷하고 또 독일 뮌헨과 또 에센 또 파리 그 다음에 고호가 그렸던 그 마지막 머물렀던 마을 오베르 지역도 그렇고 여기 그런 작품들이 다 있는데 베니스에서 처음 그렸던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여기 우측에 있는 것이 리알토 다리가 있습니다. 리알토 다리 앞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 곤돌라를 타는 사람들 풍경, 이것이 수백 년 동안 이 다리가 또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 곤돌라 형태도 마찬가지죠. 과거와 또 현재 함께 공존하는 수많은 또 사람들이 이곳에 그걸 또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또 특별한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이 작품은 몽마르트, 이쪽이 몽마르트 올라가는 쪽 교회 앞인데 이 그림 그릴 때도 굉장히 또 재밌었어요. 그다음에 옆에 보이는 이 그림은 요 뒤에가 에펠탑, 그리고 이 에펠탑 그 광장에서 잔디에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근데 요 세 자매가 모델이 하면서 굉장히 또 재미있게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특별히 또 고호의 마지막 그 머물렀던 지역에서 그렸던 그림도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이 그림이 고호가 마지막 머물렀던 그 오베르 지역의 밀밭 그곳 현장에서 직접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곳에서 그리면서 고호가 바라보고 또 생각했던 것과 또 제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을 비교를 생생하게 해볼 수 있었는데, 그 고호의 그림도 생생하게 그 현장의 모습이 형태와 또 집들, 멀리 원경의 집들과 또 밀밭들, 그 길 양쪽으로 갈라지는 길 원형 그대로였습니다. 또 영화 속에서 본 것, 또 제가 가서 보고 하니까 만감이 교체했었습니다. 캔버스가 크기가 좀 작은 편이지만은 그때 봤던 그 감동의 어떤 물결, 기회가 되면 다시 찾아가서 좀 더 큰 캔버스에 펼쳐보고 그리고 싶습니다. 꼭 고호가 그랬던 곳이 아니더라도 이 곳 구도 자체가, 그 다음에 이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재밌게 그린 거죠. 제가 근데 이것은 지금 보는 그림은 유럽에서 그린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점 더 있는데, 베트남에서 그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 연도가 2024년도에 그렸던 것인데, 제가 오늘 오후에 잠깐 페이스북에 베트남과 아주 가까운 친구 화가분 소식을 올린 거 보니까 거기도 태풍이 왔는지 그 마을 그쪽이 완전히 물바다더라고요. 작업실 쪽에도 물이 다 그냥 고여져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 이 작업실에는 지금 이렇게 이 지대 자체가 높은 곳이고 또 이렇게 그림을 또 안전하게 복원하기 위해서 제가 바닥에 항상 간격을 띄어 올리거든요. 공기가 소통되게.
그런데 이 간격이 지금 한 10cm 정도는 이 떨어져 갖고 있는데 이 정도로 물이 작업실과 그 친구 그 응접실에 물이 다 들어왔더라고요. 아, 정말.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이것도 이제 그 지역에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약 1시간 반, 2시간 거리에 하이퐁이라고 하는 또 큰 도시가 있습니다. 해안가에. 그곳에 있는 또 화가본 그 호텔을 경영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또 머물렀을 때 정말 그 수십 년 만에 올 듯한 태풍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쑥대밭 폐허가 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생생하게 지켜보면서 그 다음날 비바람 치던 날부터 그 다음날까지의 모습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것을 보니까 좀 많이 좀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때 이 보십시오. 이게 그 원래 여기 3차선이든가 양쪽으로 그다음에 근데 이 다 완전히 야자수 나무들이 부러지면서 거기다 물로 다 뭐 잠겨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우측 이 바깥으로 가면 이제 바닷가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노이의 그 오토바이의 물결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물결들, 이 베트남이 제가 흥미로운 것이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들이 한국의 7, 80년대를 연상하는 뭔가 열심히 살아가고 또 노력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또 일하고 돈을 벌고 뭐 그런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우리 새마을 운동하듯이 또 사람들의 또 성격도 그렇고 여러 면으로 살아 숨쉬는 듯한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또 관심을 갖고 그리는데 이것은 좀 다르지만은 그 중국의 그 계림에 갔을 때 제가 그렸던 그림들입니다. 이게 늘 보면서 그때를 또 추억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계림 이 산에 이게 마을에 있고 제가 산으로 올라가 갖고 산이 이쪽 완전히 그 절벽 같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풍경을 그렸던 그림들인데 그 중에 한 점입니다. 그 정말 그림 같은 곳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사과를 즐겨 그리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지만 독일 에센에서 그 이번에 저를 초대해서 머물렀던 그 집 정원에 옛날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께서 키우던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초대한 그 주인분이 70일 나이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때부터 키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과 나무가 몇 살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70은 넘는 겁니다. 80살 정도. 그러니까 이 사과 나무 그러니까 껍질만 있어요. 이 안에는 텅텅 비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꽃이 많이 안 폈지만은 작년에는 그러니까 꽃이 많이 펴갖고 사과도 35kg 정도나 사과를 수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원에서 건너 그러니까 앞집에 사과 나무가 또 많았는데 이건 더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게 잡으면 100년도 될 수 있다는 말이고 짧으면 90년인데 와 제가 놀랐습니다. 이거 제가 고목을 주로 매화도 고매를 즐겨 그리고 하지만은 사과 나무도 고목이 멋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보통 한 30년이면 수명이 다 한 겁니다. 4, 50년 된 고목이라 그러면 정말 그 희귀한 그런 건데 이곳에서 독일 에센에서 100년의 세월을 가까이 살았는 그런 고목의 사과나무를 봤을 때 너무너무 정말 그 전율하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앞으로 또 이 닭을 또 키우는데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우리가 고양이, 개, 강아지들 이렇게 키우는 것처럼 아주 그냥 그 정겹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우측에 이 보이는 이 그림들은 미얀마 그 제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2번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봤었던 그 오래된 그러니까 사원들
우리나라 얘기하면 절 같은 곳은 기도도 하고 그런 곳인데, 저 우측에 있는 그림은 양곤이고, 이쪽에 있는 것은, 바간. 그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렸던 그림입니다. 정말 그쪽에서 그렸던 그런 느낌은 특별했습니다. 지금 여러 해 또 내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그 사람들의 순박하고 순수한 모습은 다시 또 방문해서 그 사람들과 또 그곳에서 느낀 특별한 그런 감동들을 그림으로 계속 또 이어서 그리려고 합니다. 그리려고 지금 그곳에서 또 작업 도구를 남겨두고 온 상태인데, 어쨌든 그 어디를 가든지 그림이 가슴 설레이는 그러한 감동, 그 즐거움과 감동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그림이 더 흥미로운, 그 흥미진진한 작품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하면 2026년 4월과 5월 유럽 3개국에서 그렸던 그림은 정말 저한테는 그동안 그렸던 것들을 되새겨보면서 정리를 하고 또 다음에 방문해서 또 그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 작업을 또 제대로 다 하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문 목적이랄까, 또 앞으로도 제가 그 생각하는 그런 방향은 분명합니다. 첫째, 그림은 이제 즐거움을, 감동과 즐거움이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고, 또 의미, 그런 것이 특별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의 어떤 그 깊이 있는 가치, 깊이 있는 작품이 함께 결부될 때 제가 정말 귀한 시간을 투자를 하고, 또 정말 비싼 돈이거든요. 요즘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 비행기 요금뿐만 아니라 숙박 요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많이 아끼고 또 여러 방법을 또 친구들이 도와주고 했는데도 36일간 제하고 집사람이 같이 갔는데 그 1,000만 원은 넘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900만 원 정도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게 투자를 할 어떤 그러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유럽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또 가을에는 또 호주에도 가야 되고, 또 베트남, 중국, 또 여러 나라 지금 다 이렇게 벌려놓은 것이 있고, 또 내년에는 아메리카 또 쪽도 가려고도 지금 계속 이야기 중인데, 그럼 기존에 이 유럽도 지금 베니스, 독일, 또 파리, 다음 방문을 다 지금 약속을 하고 또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좀 더 작품이 정말 깊이 있고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또 많은 생각을 하고 갑니다. 혹시 또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한 가지 경험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 스마트폰이 정말 요즘 편리하죠. 이게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 어디든지 다 이렇게 연락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카메라 기능도 많이 좋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수많은 사진들과 자료들을 또 찍어서 담기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스마트폰이 너무 많은 정보와 또 해외 나갔을 때 그런 것들을 있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만약에 인터넷이 작동이 안 된다든가 이것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이거 완전히 공중에 붕 뜨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를 닥치는 것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도 사실 이게 새로 장만한 이게 한 7년, 8년쯤 될 겁니다. 지금 올해 휴대폰을 썼는데 맛이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새 휴대폰을 장만해 갖고 이걸 보조적으로 쓰고 또 그걸 주로 썼는데,
근데 어쨌든 휴대폰이 인터넷이 안 되다든가 휴대폰이 안 된 것이라든가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 갖고 저는 예를 들어 갖고 휴대폰에 이뭐 카드를 꼽는다든가 다른 그 중요한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은 그냥 휴대폰 기능으로만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현금 간단하게 현금과 또 카드는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담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밖에서 작업하다 보면 비를 쫄딱 맞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젖어가기 때문에 이 비닐로 된 이 안에 중요한 것은 중요한 연락처를 이렇게 다 메모를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연락처 사실 가기 전에 그 한 두세 달 전부터 비행 스케줄과 또 현지인과 연락하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그 일정과 연락처를 여기에다가 다 적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을 잃어도 이것만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가 있고 다음을 진행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장에서는 지금 베니스에도 시작해서 거기에서 어떤 숙박한 연락처라든가 또 찾아가는 방법 또 독일 그 다음에 또 뮌헨을 방문했거든요. 그 다음에 독일 에센 마지막으로 파리까지 일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여기 한 장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외에 또 한 장에서는 현지의 또 구체적인 연락처 또 현지의 또 중요한 일정들을 또 메모를 해둡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한국하고 달라갖고 한국의 A, B, C 이런 도시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나라 말 다르죠. 또 독일 말 다르죠. 프랑스 말 다르기 때문에 좀 머리 아픕니다. 그 영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지만은 제가 또 그쪽에서 또 물건을 또 캔버스라든가 물감을 다른 나라 보내고 할 때는 시스템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표준화할 수 있는 것이 이 종이에다가 나름대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해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휴대폰을 잃어버려도 이 종이는 한 장은 이건 제가 또 원본은 또다시 그 서버에 그러니까 제 이메일 웹하드에 또 이렇게 복사해서 올려둡니다. 그럼 이걸 잃어버렸을 때 그곳에서 다시 또 이제 프린트해 갖고 쓸 수 있는 대비가 되는 거죠. 이것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앞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그림을 현장에서 그렸던 그림들을 쭉 소개를 하면서 그곳에서 유럽을 방문하는 목적과 또 그림들에 대한 그 감회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쩌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이 마지막 얘기가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즉 제가 유럽을 가든 혹은 뭐 국내에서 그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가장 궁극적인 것은 결국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사람과의 소통이라는 것은 제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그 그림만 생각하고 이게 거의 제 삶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그림을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고 제 그림에 또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야외에서 그리는 그러한 작업 방식, 삶의 방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거, 공감한다는 거, 이런 것을 제가 이루기 위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말을 바꾸면, 여기 이 작업실인데, 이 작업실에 제 작품이 뭐 큰 거, 이거 작은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작은 거에 속한다고 봐야 됩니다. 보통 한 30호 정도 한 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쨌든 종합적으로 크고 작고 구분 없이 이 숫자로 얘기한다면 1000점은 넘게 이 작업실에 복원되어 있는데 여기에만 작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집에도 또 엄선된 작품들이 상당한 작품들이 있고 또 해외에도 이렇게 하는데 또 그 외에 제가 소장으로 갖고 있는 작품 외에 국내든 해외 여러 나라든 다른 분들이 가져가고 있는 개인이든 뭐 공공기관이든 그런 작품도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거에 그렸던 작품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려야 될 그림 양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다
떠안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보관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무모한 생각입니다. 제가 늘 이 작업실에서 이렇게 작품을 관리하면서 지키고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공간도 제한돼 있고, 여기는 제 공간이 아니고 임대로 월세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을 적어도 한 15년 이전부터 했습니다. 이 작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작품을, 새로 좋은 작품을 계속 그린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그림, 또 현재의 그림, 앞으로의 그림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할 것인가.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 그림을 아끼는 그림을 좋아하는 분이 그 그림을 소장하고 관리하고 보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이 안전하게 관리되면서 또 빛날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한국이라는 곳의 나라는 뭐랄까, 경제적인 어떤 경제력에 비해서는 사실 문화적인 예술적인 그 관심의 어떤 투자, 이런 것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 가지 지표로 발표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뭐 유명한 작가든 비싼 그림이든 그렇지 않든 해외에서 보았던 것하고는 많은 차이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내에 머물기보다는 해외로 되도록이면 자주 나가자. 해외에 가서 작품을 하고 그곳에다 전시하면서 제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정말 그 팬으로 만들고, 또 이곳에서 다 보관할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작품이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 보관이라는 것은 뭐 판매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또 뭐 소장 개념일 수도 있겠고 한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제 그림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고 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생각이 지금은 조금은 방향이 조금은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미술의 선진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발도상국도 언제까지나 영원히 개발도상국으로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고, 또 반면에 선진국이 또 개발도상국, 또 후진국이 또 될 수도 있는 걸, 이런 것들을 세월을 지나면서 제가 많은 것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국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민족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편견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 좀 더 길게 내다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방문하는 국가도 처음에는 제가 뭐 일반적인 선진국인 미국과 혹은 뭐 호주, 그리고 이제 또 넓혀서 유럽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 가능하면 더 많은 나라를,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이든 뭐 또 그 외 지역이든 다양하게 제가 생각하는데, 가장 그 핵심은 제 그림에 관심이 있어 하고 저 그림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런 것은 그런 사람과의 소통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건 독일에서 물론 제 그림을 이제 구입을 해서 소장한 분이 정말 감사의 느낌으로 그림을 소장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그곳에서 또 귀하게 또 초콜릿을 또 사줬는데, 제가 참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늘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초콜릿을 보고 있고, 또 이것은 독일의 또 이 도예가입니다. 도예 작가분께서 다양하게 작품을 하거든요. 그분이 뭐 작지만 제 그림과 어떻게 서로 교환하면 안 되겠냐 했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가장 마음에 들은. 근데 이 여성의 신체를 이렇게 일부를 이렇게 작품에 담아갖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에로틱한 그런 느낌이 좀 특별하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초콜릿이 있고, 또 이 컵은 이 작가의 작품이거든요. 이게 꽃이 이렇게 직접 하나하나 수놓은, 그려진 그런 작품입니다. 정성스럽게 예쁘게 포장해갖고, 이것도 아마 이 향수 같아요. 제가 아직 개봉을 안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 디터라고 하는 분께서 사진 작가이면서도 이 독일의 뮌헨의 서핑을 사실상 이분이 개척한 분입니다. 40-50년 전에는 그곳에서 서핑을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끊임없는 노력으로서 그게 이제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서핑의 그런 모습을, 이건 제 사인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서핑을 거기서 중심으로 이제 이 서핑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서 기록으로 이렇게 담겨놨는데, 그러니까 뮌헨을 중심으로 이렇게 찍었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도 또 이런 리버 서핑을 좀 더 찍은 것이 있습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 그동안 영상으로 이렇게 자료로만 보았던 정말 멋진 그 서퍼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공감을 하고, 지금은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지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곳에 유럽에서 가장 제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리버 서핑을 그리는 그런 가장 중심된 인물이지. 이분이 개척한 사람이고, 지금 현재 가장 정말 멋지게 타는 그 남자분들, 여자분들, 또 나이가 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들 있는데, 그분들 역시 저를 상당히 좋아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고, 또 그림에 관심 있어 하고, 그런 것은 독일 뮌헨의 얘기고, 이분들은 또 이제 SNS 만난 그런 분들이고, 또 프랑스도 마찬가지, 또 이탈리아도 제가 또 제 그림을 소장하는 분들이나 또 그림을 정말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제 작업 도구도 그 보관을 해주고, 또 제 그림을 또 하나 둘 소장을 이제 해 가는 건데, 그 소장이라는 것이 꼭 판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곳에서 제가 또 많은 부탁을 하고, 또 뭐 개인 집에 또 장기간 머물고 한다 그러면, 제가 뭐 돈이, 현금이 별로 그렇게 넉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으로 대신합니다. 그러면 제 현금 지출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당장 제가 직접적으로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지만, 결국 제가 궁극적으로 제 그림을 아끼고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 그림을 정말 이곳에 작업실에 그냥 계속 쌓아두는 것보다도, 물론 여기 계속 쌓아두진 않죠. 제가 또 전시도 하고 발표하고, 또 새로운 또 기회를 공공기관이든 개인이든 작품을 또 판매를 한다든가, 혹은 또 다른 그런 이유에서 또 작품이 그분의 소장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제가 정말 그림을 그리고 싶은 데 가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나갖고 그 사람이 소장하게 하는 것, 그러면서 저는 계속 작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외를 가는 이유입니다. 결국 제가 학교도 제가 예술고등학교 안정적인 미술교사를 정년을 9년 가까이 남기고 그만두면서 작업에 몰입한 이유는, 그동안 그때 정년이 아니라 명예퇴직을 하기 전까지의 작품 활동을 끊임없이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제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족함이, 제가 정년을 지난 다음에 작업에만 몰입하기에는 너무나 그런 것들이 전문성 있게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다니면서 하기에는 한계를 명확하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앞서간 사람들, 은퇴한 미술 교사나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한 어떤 건의라든가 좀 안정적인 연금을 받고 그런 것에서는 도움될지 모르지만은 치열하게 작업을 하고, 정말 그런 것들이 10년, 20년, 30년 정말 몰입해 갖고 했을 때 작품의 어떤 결과물도 그렇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저 역시 그 나이가 되고 그 세월이 지나면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됐습니다. 결국 사람의 그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 운명이고, 그런데 과감한 제 나름대로 또 결단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에 많은 나라를 가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게 세월이 저는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기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코로나 팬데믹이 왔죠. 그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거고, 또 그 이후에 중동 사태, 러시아 사태 이렇게 있는데, 또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즉 오늘 이 순간 뭔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것, 꿈을 갖고 내년 또 내후년을 기약하고 해야 되지만은 정말 이건 우리가 앞날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더라도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 길을 갈 것이고, 또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어쨌든 제가 작업에 정말 몰입을 하고, 또 전 세계로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감하면서 제 그림을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공유를 하면서
이곳에 있는 작업실 작품이 1000점이 아니라 저는 좀 절반 이상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좀 더 저는 자유롭게 많은 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큰 돈을 버는 것은 제가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작업하는 경비 정도, 해외를 다닐 수 있는 경비 정도, 그런 정도면 만족하고, 그러나 이 그림을 정말 아끼는 분들이 좀 더 많은 사람이라보다도 적은 사람이라도 또 작품을 정말 제대로 관리하고 그 가치를 공감해 준다 그러면 정말 보람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말을 제가 해외에 가는 이유,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